자, 제가 2020년 12월 한 4년 좀 넘었죠. 예. 요거 하루에 샀습니다. 네 채 다. 예. 하루에 네 채 샀고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갭 있죠. 예. 뭐 이게 세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네 채 다 합쳐서 8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예. 800만 원 주고 샀고요. 현재 전세가는 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 금액보다 전세가가 위로 지금 다 올라와 있죠. 그렇죠? 예. 딱 4년 반 정도 걸렸고요. 이렇게 되면 투자금이 남아 있나요, 제게? 없죠. 다 회수했겠죠, 이미 벌써.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했다고 그 돈을 회수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이유는 지방일수록 전세가 매매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서울 전세가율은 60%가 넘기 어렵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방은 뭐 단지마다 좀 다르고 지역마다 틀리지만 보통 80%는 다 넘어가요, 전세가율이. 그 의미는 다르게 말해서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그 내가 샀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해서 빨리 돈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한정 없이 그 돈을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저 아직 안 팔았습니다.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여기. 예. 여기 제가 이 단지에 총 10개를 갖고 있거든요. 예. 최근까지도 샀습니다. 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싸게 샀잖아. 저 여기 6,600원 나와 있죠? 제가 이 단지에 9,200까지 주고 샀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좀 떨어졌죠? 근데 손실이라는 건 어때요? 팔아야 손실 나는 거예요. 예. 전 안 팔았잖아요. 그럼 손실이 난 거라 볼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가장 낮은 가격에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그 가격에 산 이유는 뭘까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근데 저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예. 어쨌든 이 단지도 임장을 가게 될 거예요, 나중에. 예. 제 수업을 들으시면 임장 가서 부동산 사장님이 정확히 브리핑. 이제 제 수업 때 임장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파트 외벽만 보고 오지 않습니다. 내부 다 보여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동행하시고요, 반드시. 브리핑 다 해드릴 겁니다. 궁금한 건 그 사장님한테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 당시에 금매도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 그러니까 저는요 놀러 가는 임장 없어요. 되게 웃긴 건 임장 간다 그러면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 줄 아는데 저는 그런 임장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여러분들 시간도 귀하고 제 시간도 귀하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만약에 가서 마음에 들면 사셔도 돼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지는 않아주셔도 돼요. 그냥 부동산에 따로 전화 명함 받으셔가지고 따로 사셔도 돼요. 제가 중간에 뭐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샀고요. 지금 아직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인구 소멸론. 서울시 인구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건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뜻합니다.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서울로 많이 올라가는데 왜 자꾸 인구가 줄어들까요? 작년 인구 24년 2월 인구는 938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933만 명입니다. 5만이 줄었어요. 1년 만에. 제가 조천에 살고 있는데 조천 인구가 4만이 안 되거든요. 예. 읍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예. 단 한 번도 는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서울이 인구가 준다는 얘기를 안 하죠. 지방 인구 소멸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죠. 이게 진짜 맞아? 그래서 아니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행정안전부. 여기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인구는 줄고 있다. 근데 왜 신경을 안 쓸까요? 아직 900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출산율. 자, 1위 어디예요? 출산율.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예, 세종에 젊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또 공무원분들이 많아서 어때요?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돼 있고. 유일하게 1점대예요, 출산율이. 이게 23, 4년도 자료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집계가 느린 것 같더라고요. 1.121. 유일하게 1이 넘어요. 그 밑으로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예. 이 밑에 보세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서울 봐봐요. 642, 616, 593.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올라와도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주는 거예요. 예. 아, 위험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다는 거지. 예. 자, 서울시의 현 상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출산율도 전국 최저입니다. 어제 사실이에요. 이거 좋아요.
제가 지방 임장 가면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여기 인프라 뭐 좋은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원장님 물어보시는데 가끔 어디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디서 내리라고 얘기를 하지? 이걸 뭘 타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저한테 누가 그래요? 서울 경기 어디가 좋아요?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왜 공부하지?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영 나와 있죠. 학군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잖아요. 옆에 편의시설 백화점 다 나와 있는데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인프라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걸 왜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공부하지 맨날 앉아가지고? 아니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신분당 선생님, 신분당, 뭐 수인생, 수인생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뭘 공부하고 있지? 왜 입지 분석을 왜 하지 그거를? 지방은요 입지 분석을 할 게 없어요. 아니 뭐가 있어야 분석을 하잖아요. 아니 저도 분석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 이거 왜 샀어? 그러면 아 좋아. 왜? 그러게 왜 좋을까?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잘한 건 맞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도 많고 서울 좋습니다. 예. 제가 서울이 나쁘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지방도시 인구 증가. 저는 아산에 집이 제일 많아요. 예. 아산은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35만 명이었는데 1년 만에 지금 한 5천 명 넘게 늘었어요. 6천 명 정도 늘었어요. 예. 아산은 유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대기업 3사가 아산에 다 있어요. 네. 뭐 있죠? 삼성, 현대, LG 다 있습니다. 아산에. 예. 제 세입자들도 전부 다 거의 삼성 다니는 애들이에요.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요. 그 아파트 단지, 소형 아파트 단지 가면요. 6시 반 정도에 가면 차가 100대가 줄져서 들어와요. 쫙 이렇게. 다 차 갖고 다니잖아요. 요즘 애들. 예. 어쨌든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서울 그래프보다 아산 그래프 보니까 이걸 가리고 보여드리면 이게 서울인 줄 알걸요? 그게 아산인 줄 알고?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서울이네 이러더라고요 다들. 아닙니다. 자 청주도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청주에 뭐 있죠? SK 하이닉스 있죠? 청주에? 예. 청주에도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청주 인구는 현재 85만 명. 예.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청주에는 저는 집은 없어요. 예. 투자자들은 저 정도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청주에 집 한 채씩 다 있거든요. 근데 청주가 싫어서 안 샀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어서 안 샀어요. 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복잡한 놈은 아니에요. 제가 아주 원주도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예. 원주 무슨 도시죠? 혁신도시. 예. 원주 갔는데 저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예. 그래서 원주에도 집은 안 샀습니다. 자, 작년 전국 아파트가 상승률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없습니다. 예. 왜 없냐면 서울이 구가 전부 다 합쳐지기 때문에 서울시 강남은 뭐 올라갈 수도 있어도 다른 지역은 안 올랐기 때문에 1위가 어디예요? 춘천시. 혹시 여러분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죠. 2위는 어디예요? 논산시. 자, 참고 좀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춘천 봐봐요. 인구 얼마예요? 28만. 여러분들 마용성 아시죠? 마용성. 여기 성동구 인구 얼마예요? 27만. 자, 전세 몇 개 있어요? 28만에. 얘 몇 개 있어요? 서울에 전세가 없습니까? 많아요. 저는 데이터만 얘기 드립니다. 이게 허위라면 제가 허위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니까 제가 늘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허위인 건 어쩔 수 없다. 제가 3일 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3일 전. 오늘 조사하진 않았어요. 전세가 적다고요. 28만에 230개면 전세가 거의 없는 거예요. 230개요. 사람들이 그러죠. 지방에 집이 엄청 많이 남아도는 줄 알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기 봐요. 성동구 마용성 아닙니까? 그럼 누가 그래요? 여기 강남 빠졌잖아. 강남이 이거보다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요?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좋은 데 쓴 게 여기예요. 마용성. 여러분들 아시죠? 마용성.
그래도 강남 다음을 쳐주는 데가 여기잖아요. 월세 팔면서 여기 월세 257개. 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기 볼까요? 안동시 봐봐요. 15만인데 전세 24개 있습니다. 전세 24개면요. 1000세대 되는 단지에 보통 24개 정도 있어요. 아파트 한 단지에도. 여기 뭐 없어. 제가 작년 겨울에 논산에 임장 갔습니다. 네. 논산에 임장 갔는데 그때 작년 겨울에 논산에 전세가 20개도 없었어요. 좀 늘어난 거예요, 이나마. 근데 그 단지 사장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2년 동안 전세를 구경한 적이 없대요. 딱 들어가면 뭘 얻으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걸 사드릴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전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보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사서 수익을 볼 생각을 아예 안 하시잖아요. 왜? 지방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니 서울에 전세 없다며요. 여기 많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게 거꾸로 뒤바뀌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조사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의심을 하시라니까. 의심. 저도 의심을 하시고. 얘 사기치는 것 같은데. 사기일 거야. 막 이러고. 계속 의심을 하십시오. 제가 조사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여기 봐봐요. 15만에 24개면 여기도 거의 전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요? 평형별로 입주 날짜별로 따지면 아파트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30평대 한 두세 개 있을까 말까 이 정도면. 예. 근데 입주 날짜 맞춰줘야 되잖아요. 또. 없어요. 월세도 없죠.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과천시가 여기 왜 비워놨냐고요? 여기 못 썼어요 제가 어디 하다가. 근데 어쨌든 과천시만 유일하게 순위권 안에 들었어요. 나머지 다 지방입니다. 여러분들 신경도 안 쓰는 지방. 제가 논산 갔고요. 아직 안동을 못 가봤어요. 김천도 가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참고하세요. 네. 자, 제가 투자를 하게 알게 된 상실. 같은 아파트예요. 평형만 달라요.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뭐야? 얘는 상승, 얘는 하락, 얘는 보합. 평형별로 아파트 가격이 달라요. 네. 제가 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저거요. 잘 찍었어요. 네. 알고 찍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걸 샀어요. 이걸 왜 샀을까요? 너무 커서 공시지가 1억 이하였어요. 제가 샀을 때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프가. 제가 만든 그래프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한 단지에도 평형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뭐요? 자, 투자를 이제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 있죠. 첫 번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야 부동산 투자하면 별로 남는 거 없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참 많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부대비용 다 빼고 내가 1억에 샀어요. 이거 우리가 취득이라고 하죠. 취득. 그다음에 이제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2억에 팔았어요. 이런 경우 별로 없겠지만 운이 좋아서. 그럼 다 부대비용 빼고 1억 남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아파트를 2년 보유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내가 이 아파트 한 채만 팔았어요. 그럼 이 아파트의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500 좀 넘게 나옵니다. 1억당 1,500에서 1,700 보시면 돼요. 그럼 적어도 내가 8천 이상은 벌 수 있어요. 금액대별로 양도세는 다 다르기 누진세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1억의 차익이 생기면 한 1,500에서 1,700 정도 나와요. 양도세가 계산해 보면. 8천 이상은 먹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야 1억 벌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넌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양도세 많이 내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에 한 채만 팔면 돼요. 그 해에 한 채만. 그럼 제가 지금 아파트를 30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채. 근데 제 거 예를 들어서 15개. 제 와이프 거 15개. 그러면 기본 공제가 250만 원 인당 기본 공제가 있죠. 만약 2025년이면요. 제 거 하나, 와이프 거 하나 팔아도 둘 다 기본 공제 250씩 돼요. 네. 그러니까 1년에 몇 개까지 팔 수 있다?
2개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30개 있으면 몇 년 동안 팔 수 있어요? 15년. 15년 동안 계속 팔 수 있습니다. 1년에 2개씩. 그 중간에 또 안 살까요? 사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팔까요? 미치는 거 먼저 팔까요? 그러면 수익이 난 것부터 팔겠죠. 그거 팔다 보면 미치는 게 수익이 다시 날 상황이 오겠죠. 그럼 그것도 팔겠죠, 중간에. 그럼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은 골라서 팔 수 있습니다.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저 부동산 매도하면서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습니다. 미치는 건 안 파니까. 지금 제가 30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팔아도 수익이 될 만한 게 한 10개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개는 지금 그냥 비슷하고 나머지 5개는 좀 떨어져 있고. 그럼 그 떨어진 5개를 일부러 먼저 팔 이유가 없죠. 그럼 그거 언제 팔아요? 오르면. 그럼 평생 안 오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장기 우상향이잖아요, 부동산은. 그럼 어때요? 올라요. 제 경험으로 다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채 딱 샀어. 얘만 보잖아요, 계속. 아침에도 얘 보고 내년에도 얘 보고. 어때요? 미쳐버리죠. 안 오르니까 미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계약했다 그랬잖아요. 네. 어제 계약했어요. 근데 뭐 사람은 다 뭐 너무나 최정점에서 팔고 싶지만 매도는 그게 쉽진 않아요. 5천에 샀어요, 아파트. 제가 5천에 샀고요. 1억 천에 팔았습니다. 5천은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신용대출 받았습니다. 대출이자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냈을까? 요거 월세 받았어요. 200에 30.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30만 원 받으니까 이때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0한 3만 원 나갔어요. 이자로. 그 7만 원은 이득 봤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얘 전세를 줬어요. 얼마? 1억 천에. 그래서 전세를 주니까 5천을 다 회수했어요. 그럼 나머지 6천으로 뭐 했을까요? 다른 거 또 샀죠.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또 올랐죠. 돈을 가지고 뭘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렇게. 대신 생기자마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생기기 전에 미리 결정해요. 어디로 들어갈 건지 돈이. 네. 그래서 어제 팔았습니다. 네. 어제 팔았고 뭐 집에서 별로 칭찬을 못 받았어요. 네. 당연한 거다.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당연한 거다. 야, 5천 했으면 1억 천은 그 정도는 팔아야지. 투자한다는 사람이. 요즘 아무 말도 못하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할게. 양도세 이제 대충 아셨죠? 취등록세 보세요. 취등록세 계산 제 책에 자세히 써 있는데 많이 물어보신 거예요. 공시지가 1억 이하랑 1억 이상 이거 구분해야 돼요. 지금은 조정적 투기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남 3구랑 뭐 용산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다 비규제 지역으로 볼게요. 조정 투기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요거를 A라고 요거를 B라고 할게요. 내가 처음에 A주택 샀어. 두 번째 A주택. 세 번째도 A주택 샀어. 네 번째 B주택 샀어. 자, 요거의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얼마 낼까요, 취득세? 10%? 12%? 땡. 네? 얼마 낼까요? 뭐지? 괜한 걸 물어.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네. 자, 취등록세는요, 공시지가 1억 이상만 셉니다. 이게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몇 프로 내요? 1% 냅니다. 물론 실거래가에 따라 1%에서 3%까지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할게요. 1% 냅니다. 그래서 이걸 사서 1%에 샀어요. 다 A 샀어요. A 샀어요. A 샀어요. B 샀어요. 자, 이 B는 몇 프로 낼까요? 네? 8%? 비규제니까 몇 프로? 1% 냅니다. 이것도 1% 내고요. 네. 내가 주택은 몇 개예요, 지금 현재? 8개잖아요. 근데 저 취득세 1% 이상 낸 적이 없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냐면 많이 물어보세요. 나 이거부터 먼저 사고 이거 사야겠지. 취득세 때문에. 그게 뭐냐? 나 빨리 B부터 사야 돼. 왜 A 사면 안 돼? B를 채워가야 돼, 빨리.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계속 이것만 기다리시는 거야. 분양받아야 돼. 계속 그 생각만.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요, 투자에 맞게 설계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저는. 복잡한 거 잘 몰라요. 내가 하는 것만 알아요. 법률적인 거, 세금적인 거 전부 다. 예. 쓸데없는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은 어때요? 비비비. 그럼 요거 몇 프로 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이제 비규제 지역이면 이거 8% 내겠죠. 그죠? 세 번째 샀는데 왜 여기는 8번 샀는데 1% 내고 왜 나는 8%야? 잘못 샀잖아. 좋은 것만 3개 샀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거예요. 대지에다 세금 많이 매기죠. 근데 공업용지, 논, 밭 이런 거에 세금 많이 매깁니까? 땅값에? 많이 안 매깁니다. 왜?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세금을 적게 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너는 비싼 거 샀잖아. 세금 많이 내. 비싼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비싼 거 샀으니 세금이라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나라에서 신경 안 써줘요.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 그러면 누가 물어보더라고. A를 계속 산 거야. 어쩌다 보니까 A를 한 10개 좀 샀어. 4개, 6개, 10개. 그 다음에 이제 B가 보여, 눈에. B를 샀어.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거 취득세 어떻게 해야 돼요? 몇 프로 낸다고요? 1%.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주택이 몇 개인데. 난 내봤잖아요. 다. 안 내본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아니, 난 내봤다니까. 맨날 내고 있고 요즘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낼 거고. 아파트를 30개 갖고 있으면 100만 원씩만 내도 얼마를 냈겠어요. 취득세만 내가 40개를 넘게 냈어. 상가까지. 근데 이걸 모르겠냐고요. 자, 상가 종부세 기준 아세요? 상가도 종부세 내죠. 근데 잘 모르죠. 왜 몰라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상가 종부세 기준. 아파트는 어땠어요? 뭐죠? 9억이었죠. 상가 종부세는 얼마예요? 80억. 80억이면 실거래로 얼마나 될까요? 100억 넘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 100억 넘으면 난 종부세 낼 수 있어요. 저는. 전 낼게요.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 저 세금 꼬박꼬박 낼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5억, 10억짜리 상가 사도 종부세 안 내요. 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바라보는요, 세상은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계속 얘기할 거고 종부세 얘기해 드렸고 세입자 관리. 자, 세입자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전화 오잖아요. 일단 받으세요. 피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업무 중이라 바쁜데 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그럼 세입자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빨리 지금 대답해줘.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끊고 어떻게 해요? 부동산한테 전화해요. 사장님 세입자한테 이런저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사장님이 팁을 주세요. 그럼 그걸 전달받은 다음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쓰세요. 저 집주인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그럼 돼요. 부담스러울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전화 응대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가격 하락에 대한 두려움. 저도 이거 있어요. 떨어질 미래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많이 사놓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우리 예전에 김장 가면 밑에 묻었잖아요. 김장김치. 근데 똑같이 묻어도요. 맛이 달라요. 무슨 말? 너무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시겠구나. 저도 이거 독을 많이 팠는데 그럼 꺼내 먹다 보면 이렇게 시큼한 맛이 있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맛이 나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좋은 것부터 먼저 팔아요. 그거 아닌 건 좀 기다려주는 거죠. 왜? 나에게는 아직 많잖아요. 팔 게. 그래서 하고요. 전세금 알아. 역전세. 여윳돈을 들고 있으면 좋아요. 사실은 투자할 때. 제 주변에 투자자분들은 한 2억, 3억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집이 수십 채씩 있는 분들이라. 근데 저는 1,000만 원도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원래 없어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비해요? 대비가 안 돼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하는 거 뭐예요? 내용증명 주로 받기만 해요. 내용증명 받고 임차권 등기 받고 가압류 받고 다 받아요. 소송 받고 경매 받고 다 받아요. 근데 제 전략은 이거예요. 그냥 30개 있어. 3개 경매, 3개 뭐 가압류 막 이래요. 여태까지 이렇게 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중에 22개만
남기자. 세입자분들한테 미안하죠. 근데 이분들 이거 다 받아 나갈 수 있어요. 왜? 대출은 없어요. 왜? 아시다시피 전세를 주려면 위에 대출 있으면 전세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 아파트는요, 제가 사는 자가 외에 나머지 대출은 하나도 없어요. 29채. 단 1도 없습니다. 예. 그럼 누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출 너 얼마나 했어? 궁금하시죠? 예. 제가 등기가 40개 했는데요. 상가 대출 아까 보셨잖아요. 9천. 이거 안 갚았어요. 왜요? 그래 또 돈 벌잖아요. 그 돈으로. 이거 상가 대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는 자가 대출 있어요. 요거 1억 3천 있어요. 네. 그리고 신용대출 1억. 끝입니다. 네. 다예요. 대출. 없어요. 더 이상. 보통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면 이 정도 대출은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 대출과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지인분들이 가끔 전화를 주시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 할 때마다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야, 대출 이자가 많이 올랐다는데 넌 어떡하냐. 아니, 뭐 어떻게 되겠죠. 아니 뭐 도와주시면서 전화를 하면 괜찮은데 땡전화표 뭐 과일도 안 보내주시면서 그런 전화를 되게 엄청 걱정하처럼 전화를 하세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렇게 막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잘 해야지. 그래서 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얘기가 많이 하면 길어지잖아 얘기가.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하세요. 야, 너 부동산은 괜찮냐? 그래서 얘 뭐 아직까지는 뭐 좀. 야, 투자도 잘 보고 해야 된다더라. 그럼 또 전화 끊고요. 계속. 주위에 그런 거 아시죠?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보다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딘가에 저도 가끔 자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누가 날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이 느껴져요. 자다 보면 막 이것들이 막 이러는데 진짜 많이 느껴져요. 누구지? 누구야? 막 이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아씨 걔인가? 막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데 그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 하락시 또는 상승시 매도 시 결정. 이거예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빨리 팔아야 되나? 그때 부동산 다행히 주식과 달라서 안 팔려요. 이게 너무 좋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안 팔려요. 또 상승할 때는 내놓지도 않는데 전화 와요. 팔라고. 주식보다 좋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알게 돼요. 하락할 때는 진짜 던지지 않는 이상 안 팔려요. 왜? 하락할 때 심리가 더 기다려요. 야, 더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쉽게 안 덤벼요. 그래서 주식과 달리 손절의 개념을 하기 어렵다. 부동산은. 거래가 막 오늘 내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도 이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라고 사람인데 안 하겠어요? 팔아야 되나? 팔까? 그러다가 내놨는데 연락이 없어요. 몇 번 겪다 보니까 원래 안 팔리는구나 이게.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아까 봤던 거예요? 왜 다시 했지?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이게 같은 시기인데 다른 지역들. 아산 상승해요. 논산 상승해요. 세종은 하락해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지방도 다 틀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누가 물어봐. 이때 논산은 왜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집이 없어서. 네. 지방에 호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면 한 7, 80%는 거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우리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고정적인 관념이 있으시면 야 그래도 한 1억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물론 여기 1억, 2억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저는 1억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 수업을 들으면 1억 없어도 된다. 1,000만 원 있어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럼 뭘 살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린다. 이제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세 번째, 저와 같이 임장을 가는데 가서 실제적으로 보실 거다. 지방이 어떤지. 근데 아산에 임장 갈 때는 좀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서산이나 당진을 가면 하품 나올 수도 있어요. 와, 너무하네. 이런 데를 왜 데려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얘? 아까 900% 보셨잖아요. 거기 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대놓고 욕하지 마시고 돌아서서 하세요. 그런 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겸허하게. 예.
그 제가 거기 있는 아파트를 투자해서 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알고 사신 분은 없고 제가 샀다니까 따라 사신 분들이 많아요. 샀어? 진짜? 몇 개 샀어? 4개? 그럼 나 2개만 살게. 이런 식으로 50% 할인해서 나 4개 샀으니까 자기는 2개만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력. 중요하죠. 네. 자, 돈. 우리 소비 너무 안 사도 되는 거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네. 뭐 어떤 가정이든 돈이 남아도는 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주식 코인 제발 모르고 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하세요. 차트도 볼 줄 모르면서 주식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설픈 재테크 하지 말고 신용카드 막 쓰게 되니까 체크카드 쓰시고, 예. 뭐 포인트 쌓인다고 막 신용카드 쓰는데 그 포인트 쌓여도 부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 카드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다. 그다음에 비싼 자동차. 예. 저도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저 이제 하이브리드 끌고 다니거든요. 예. 그냥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니고 니로 하이브리드 타는데 연비가 진짜 좋더라고요. 20km씩 나와요. 기름이 닳질 않아요. 아니 저 예전에 알페온 타고 다닐 때 기름을 일주일에 한 번은 넣었거든요. 얘는 언제 넣은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알페온은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옆에 걸어만 다녀도 기름이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차다. 사실 원래 아반떼를 사려고 했는데 아반떼 1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차는 필요한데 니로 3주 만에 된대요. 그리고 2주 만에 탔어요. 재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뭐 잘 나가면 되지 뭐.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거 한 번쯤 이래도 되겠지. 왜? 뭐 하다 잘 안 되면 야야 그냥 제주도 가자 우리. 되게 많이 이렇습니다. 즉흥적인 거. 우리 집 몇 채 날립니다. 아시다시피 매물 선택. 이거 고려 써 있잖아요. 지방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고려하고 싶어도 고려할 대상이 없어요. 깨끗해요. 너무 클리어해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 공부할 게 없는데 대상이 없는데 수학영어 안 배워도 돼요. 이제. 예. 교양 과목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날의 감정. 오늘 날씨가 좋아. 오늘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맞는 거. 잘 찾으셔야겠죠. 3주택 이상 아까 취등록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시가 1억 이하로. 그다음에 계속 쌓지 말고 종부세도 생각해 보고 중간에. 예. 요거 뭐 강의하면서 저랑 의논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 임장. 이거 부동산에 전화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세요. 왜? 살 때는 자신 있게잖아요. 선생님 저 아파트 하나 살 건데 뭐 이렇게 전화 자신 있겠는데 이제 임장 갈 때는 살 게 아니잖아. 거짓말을 못해. 막 이래. 그래 막 옆에서 보면 막 내가 식은땀이 막 흘러. 막 저 전화 못 하겠어요. 죄졌나요? 막 쫓겨나요. 제가 먼저 들여보낸 적도 있거든요. 쫓겨나요. 막 임장 같이 가면 막. 여성분들 우시려고 그러고 막 몇 번 봤어요.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래요. 막 저보고. 충분한 공부 임장. 자, 부동산님들이 싫어하는 거. 여기 몇 세대예요? 여기 몇 평이 있어요? 여기 매매가 얼마죠? 아니 이런 거 네이버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제발 가서. 근데 왜 자꾸 뻔한 걸 물어보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 조율해서 미래 어떻게 가격이 오를지, 뭐 어떻게 오를 것 같은지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써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이 말이 맞아요. 네.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하셔야 되고요. 뭔가를 해야 돼요. 생각에 머무르는 건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난 그래도 생각이라도 했으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모의 투자하는 사람들. 뭐 놀이터야? 장난쳐? 우린 다 실전이에요. 난 모의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모의 투자하고 실전하고 같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왜 내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모의 투자할 때는 막 어떻게 막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지. 내 돈이 들어갈 때 그렇게 못한다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력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건 갭 투자를 하죠. 아시다시피 전세가 들어있는 거.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면 전세가 맞춰진 걸 주로 삽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네이버에 다 공지되어 있고 이제 매물 찾아보면 다 나와 있긴 해요. 부동산한테 전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 레버리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파트 30채 갭투를 투자할 경우, 근데 임차인이 전세 1억 원에 거주한다고 각 아파트마다. 그러면 30억 원. 그렇잖아요? 합치면 총 전세가 30억이잖아요. 그럼 그 전세 세입자가 그 대출 이자를 부담하잖아요. 제가 대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4%, 뭐 지금 전세 금리가 뭐 4%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4%를 잡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전세 세입자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네. 왜? 제가 대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전세 세입자가 대출 받는 걸 제가 그 갭만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 대출 이자는 전세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덕분에. 그래서 저는 세입자한테 전화 오면 깍듯이 받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 이러고 깍듯이 받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세입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다. 네. 그래서 뭐 하고 싶다는 써놓긴 했는데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서울 경기만 보시면 어때요?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걸 사면 돈이 적게 들어가긴 한데 안 오를 것 같고 너무 잘못 사는 것 같고 또 비싼 걸 보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또 안 오르면 이거 이상해지거든. 예를 들어서 저기 지방이라서 세종 대전만 하면 다니죠. 근데 대부분 제가 세종에 살지만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보는 게 세종하고 대전이에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좀 많이 보는 분들이 청주까지 이렇게. 뭐 제가 뭐 전라도 경상도 얘기해봐야 시도 안 먹혀요. 예. 저만 사는 거죠. 저만 계속 사는 거예요. 예. 부정적 마인드. 아 이거 참 피해야 되는데 정말 긍정적이셔야 돼요. 투자할 때는. 본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예. 세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양도세는 언제 내요? 팔 때 내죠. 그러면 양도세법이 8대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양도세를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양도세도 매년 조금씩 개편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양도세를 생각하는 건 너무 오버예요. 제가 보기에. 취등록세는 당연히 지금 결정해야 돼요. 살 때 내니까. 그러니까 양도세를 미리 걱정하는 건 오버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개사 사무소. 여러분들은 집주위의 부동산 말고 전국에 몇 개나 부동산 사무소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은 있습니까? 그들과 차 한잔 마셔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서 투자한다고 덤비셨습니까? 네?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할 때 정성만 보지 않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집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응용이 잘 돼요. 수학으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서도 안 보고 응용도 안 하잖아요. 그 위험한 거랍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임장. 여러 지역 가면 갈수록 좋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디 뭐 훔치러 갑니까? 도둑놈 이렇게 살면서 빨리 나와야겠다. 부동산님 얼굴 딱 마주치면 막 이래. 제가 몇 분 봤어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 많이 하셨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회사를 다녔지만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욕도 먹고요. 뭐 진짜 뭐라 그러죠? 들어서도 안 될 말도 들어봤고요. 근데 그걸 부딪혀야만 얻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네. 경매. 무조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저렴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아내를 못 보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특히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비 많이 올랐잖아요. 수리비가 계산이 안 돼요. 어쩔 때는. 네. 그래서 금매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자, 여기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쓴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투자를 배우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꼭 저 아니더라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지방의 수익률 높은 지방 아파트입니다. 자, 매매가 4,100만 원이면 월세 500에 45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5%고요. 현금 3억이면요. 월세 315만 원 가능합니다. 여러분 월세 315만 원 받기 위해 어떤 짓까지 난 해봤다. 없죠. 서울에서 월세 300만 원 받으려면 얼마짜리 사야 돼요? 한 10억짜리 사야 될 거예요. 최소한. 네. 3억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려도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죠? 못 삽니다. 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니까요? 야, 난 3억이 아니고 3천이라도 안 사. 그러면. 근데 제가 임장을 다녀보면요. 제가 김천에 갔을 때 어떤 부동산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금매 나온 게 이거 사실래요? 그래서 이거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
아니면 그냥 저 1시간 뒤에 전화하면 돼요. 살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만 아파트를 한 20채 갖고 계셔 그분이.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높으니까. 나온 즉시 연락 달라고 그런대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밖에는 얘기 안 하고 안에서 다 소진돼요. 어때? 이러면 이 정도면 뭐 두 분이서 같이 사시긴 좀 그래도 혼자 사시기는 괜찮잖아요. 얼마면 된다고요? 3억. 그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또 융통이 그죠? 예. 안 될까요? 예. 3억이면 여러분들 혹시 이게 3억이면 좀 내 재산을 다 처분하면 3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노력하셔야 되고 당장 내가 집 팔고 뭐 차 팔고 다 팔면 3억 된다 하면 미래의 노후에 꼭 불안함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보는 시야에 따라 아는 만큼 따라 다릅니다. 나 노후 대책 끝났어 이제. 왜 국민연금도 얼마 받아? 근데 뭐 이거 월세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도 적게 받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자기네들이 월세밖에 해준 것도 아니면서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어요. 왜요? 살아 있잖아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막 가압류 날라오고 막 다 날라오고 있어요. 근데 뭐 와이프가 막 불안해하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 별일 없을 거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별일 없이. 예. 우린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언젠가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난 노후에 300이 필요해. 근데 난 돈이 가진 게 3억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막 돌아다녀. 3억 가지고 월세 얼마나 받을지. 그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00에서 150 많아봐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부족하죠. 또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혼자 살아도 뭐 할 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필요한데.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요. 여기다 7을 곱해 보잖아요. 그러면 2억 8,700이거든요. 근데 또 보증금 500을 회수해요. 그럼 한 5천 남거든요. 그걸로 뭐예요? 해주면 돼요. 수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올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부분 수리는 다 가능해요. 이 정도 돈이면. 제가 아까 상가 얘기했잖아요. 제 상가. 그거 팔면 뭐 할까요? 이거 300만 원 한 대 나오면 매달 집 사도 되죠. 매달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죠? 예. 그것도 뻥튀기해서 또 못하는 거 하겠죠. 사다리 있잖아요. 사다리. 사다리 막 타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저기. 자, 강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강의 놓고 4주차, 7주차 임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동해서 오셔야 돼요. 아니면 주위에 같이 사는 분들이랑 같이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임장은 보통 11시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실 거면 그래도 차 막히는 시간 고려해서 오셔야 되고 한 4시 전에 끝나는데 또 가시는 시간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야 되고 학원에서 누가 태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성인이시니까 알아서 오셔야 됩니다. 알아서 가셔야 되고 제가 오시면 가이드는 다 해드려요. 제가 따라 붙어서 다 해드리니까. 근데 오고 가고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때는 뭐 대중교통이 있긴 한데 이때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인해서 주위에 지난번 1기 수업 때는 같이 오시더라고요. 3주 동안 강의하다 보면 친해져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국을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경기는 안 해요. 경기는 뭐 평택 오산까지는 하는데 서울 이런 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분석할 게 없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우리 스터디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의 드려야 되는 이유로 뭐 소액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지방 아파트. 저는 이론가가 아니고 그냥 투자자예요. 저는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임장 다니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임장 갔다 오면 스터디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느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뭐 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뭐 실제 사례 분석하고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요즘 부동산 시장, 지방 시장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제가 싹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터디 매월 1회 정도 하고요. 연 4회에서 6회 정도 할 거고요. 제가 강의가 있는 달에 여러분들은 아마 5월부터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4월 때는 이제 첫 수업 시간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스터디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오실 것 같고 5월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함께 거기 가면 이제 1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배분들이. 그분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서로 이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나보다 먼저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드백하고 네트워킹하고 톡방이 따로 있어요. 저희 톡방이 따로 있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있고요. 예,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안 하셔도 제가 투자하는 사람이라 계속 트렌드를 이제 보고 있겠죠.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뼈 때리는 인생지식을 써놨는데요. 누가 그러잖아요. 야,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야, 지금 때가 아니래.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때는 없어요. 예. 다음에도 못할 거예요. 이분들은 다음에도 못해요. 계속 못해요. 예. 뭐 이렇게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럼 뭐야?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래요. 난 그저 그런 사람. 내가 못나서 그런가? 근데 진짜 문제는 못나놓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만둘까? 이게 계속 그러면 계속 포기가 중독이 된대요. 나는 피해자예요. 그럴 수 있는데 평생 그 말만 하면 가해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될 거래요.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식의 전환. 예. 그다음에 제 책이거든요. 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출판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책 출판사에서 써준 거거든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예. 책 소개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되게 거창해요.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런 어떤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다 들어있습니다. 저의 모든 투자 일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 생각과 그런 거에 대해서.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예. 제가 책을 두껍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돈 있는 사람만의 영역이 아니고 공부하고 도전하는 자 얘기. 우리 그렇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왜 못하냐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노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1년 정도 모으면 그래도 좀 아껴 쓰고 절약하면 한 가정에서 500만 원은 모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한 채 정도는 장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0년, 20년 하면 10채, 20채까지 장만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그거 그냥 연금이라 생각하고 묶어버려요. 그 나중에 오를 때마다 하나씩 팔아서 애들 뒷바라지 하면 돼요. 다 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예, 본 강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그리고 직접적인 것들 내용을 담고 있을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100% 다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투자는 100%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책임 회피.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 모든 강의마다 이 문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시는 순간 강의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거 큰일 나요. 온라인으로 나가면 저 책임 못 져요. 제가 여기서 직접적인 단지를 다 언급해요. 이제 강의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요. 무슨 아파트, 뭐 서산시 무슨 아파트 다 얘기해요 제가. 그럼 그거 보고 온라인에서 막 와 이거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그래서 이 말을 제일 오랫동안 해요. 반복해서. 여러분 절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써있죠?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강의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